그러니까 뭐 친구들을 만날 때도 이 커피숍이 사실 좀 분위기가 있어 좋아.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경험으로 느껴진 그런 관념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 이름 짓는 것도 이런 이름이 이쁘다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관념작용이라고 할 수 네. 있죠. 즉 생각작용이 관념작용이죠. 그래서 사실 그것이 관념작용이냐 아니냐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념작용이든 관념작용이 아니든 그냥 알아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굳이 그것이 관념작용이냐 아니냐 알려고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붙잡지 않고 그것이 설사 생각이 아니라 지혜라 하더라도 붙잡지 않으니까 굳이 깨어있음에서는 지혜와 관념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는 따라서 그렇게 하고 행동을 하거나 지혜에 따라서 말을 하고 지혜가 아닌 생각에 따라서는 말을 안 하고 라고 할 때 생각이냐 지혜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죠. 사실 그것을 구분하는 사람은 바로 생각으로 살지 말고 지혜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혜를 생각과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 그 자체가 모순이야. 지혜로 살려고 하면은 더 이상 지혜가 아니야. 그게 관념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도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아무리 그것이 지혜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함이 관념이기 때문에 불편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로 살고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말도 관념인 거예요. 다 붙잡는 거죠. 네. 그럼 지혜를 붙잡은 거지. 그런데 붙잡지 않고 그냥 깨어있음이면은, 그러니까 지혜와 생각의 구분함이 없으면은, 그럼 거기로부터 어느 것도 붙잡지 않으면은,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바로 지혜의 작용이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냥. 지혜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깨어있음이면은, 지혜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로 작용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것 또한 구분할 필요도 없고, 구분하면은 바로 관념이 되고, 구분 자체가 관념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 살아라, 이런 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관념작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남이 알아지는 그것이 도고 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이게 또 관념작용이구나 하는 생각이 알아져요. 그렇지. 알아지는데 그럼 됐지. 그러니까 생활 속에 네. 많은 것들이 관념에 작용하니까 생각이 알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아지는 사실이 바로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유롭다라는 상태인 거예요. 어서 와요, 어서 와. 왜 문 열 줄 몰라? 어서 들어와요, 어서.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점심. 식사했어요. 빠른 식사는 빠른 듯이. 이리 와요. 이쪽이죠. 이쪽이 부모님 저기.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는지? 사실은 네. 이 가령 깨어있음 상태가 아니면은 전부 생각의 삶, 관념작용, 관념의 삶인 거예요. 보이는 것도 생각으로 보는 거고, 보이는 작용도 생각으로 인식이 되고, 생각으로 알아지고, 들리는 것도 그리고,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몸의 이 느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온통 삶이 관념작용이다, 관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져요. 근데 저기 관념이 있을 때 관념인 줄 알겠어요. 그건 지금 알겠는데 깨어있음 속에서 이렇게 또 우러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것이 또 알아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는데 그게 우러나는 마음이 이제 뭐 그것도 관념이라고? 아니 그게 관념이 아니고 우러나는 마음에 그걸 또 해설을 하면은 해석은 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러나는 마음을 감사하다라고 규정을 하면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우러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단지 알아지는 경험이지 감사다 뭐다라고 한 것은 해석이죠.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우러나는 마음도 그것이 어떤 거다라고 해석하면은 그것은 바로 관념이에요. 그 해석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말을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애당초 그런 의식이 없더라도 작용하는 것이 관념의 작용, 관념이 연계된 작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이라고 알아지니까 입에서 말할 말이 없어. 관념이라고 알고 관념이란 필요의 산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쓰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면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관념이 뭔지 알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름과 이름이 가리키는 것이 뭔지를 알면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아질 뿐이면 제가 나오는 말이 그 다음에 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 관념인 줄 그냥 알고 쓰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점점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채팅,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도 바른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팔정도에 바른 말이 있잖아요. 정어가 있잖아요. 정어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편하고 기분 좋게 하고 서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은 풀려고 하는 그런 말들, 농담이라든가 또는 가볍게 서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서로 영어로 채팅이라는 걸 뭐라고 그러지? 채팅? 채팅을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대화? 수다 떠는 거니까. 뭐 수다가 됐든 하여튼 뭐 별 의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하는 이런 거, 이것도 그러니까 정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말은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은 점점 이제 안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꼭 말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지. 그렇게 돼서 말에도 얽매이는 거 아닌가 이걸 또 붙잡는가 하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봐요. 바로 이런 말이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다음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온통 관념이죠. 산이라는 관념, 물이라는 관념. 두 번째,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는 것은 산이라는 것은 관념이고 이름일 뿐이지 그 실상은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산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산이라는 것이 사실 어디 실체가 있느냐? 산에 가서 산을 찾아봐요. 돌멩이는 찾을 수 있고 나무는 찾을 수 있고 흙은 찾을 수 있고 이런 돌멩이 저런 돌멩이 온갖 걸 찾을 수 있어도 산이 어디 있어요? 결국 그러한 것을 산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관념이다. 그래서 관념이 아닌 실상적인 측면, 이름을 뺀, 관념을 뺀 실상,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고 할 수 없고 산이라 이름할 수 없고 물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그러면 서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래도 그냥 그걸 산이라고 하고 그래도 그걸 물이라고 하지. 그래서 다시 산과 물을 편안하게 쓰는 거죠. 다시 쓰는 그 산과 물은 쓰는 사람은 예전의 관념적이었을 때의 산이라고 쓰는 그 어떤 의미나 느낌과 그것을 다 아는 사람이 쓰는 산이나 물의 그 느낌과 그때의 마음 상태는 다르죠. 그러나 옆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말을 쓸 뿐인 거죠. 그래서 바로 말을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말이라는 것이 전부 관념이고 말을 입에서 꺼내기만 하면 다 관념이고 관념이 불편을 야기하고 오해를 야기하고 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참 이제 말 쓰기가 좀 겁나는 정확한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것이 스스로 분명하다면 이제 무슨 말을 써도 또 괜찮은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쓰는 이게 이제 관념에도 실상에도 얽매이 없는 제일 처음에는 온통 관념에 얽매여 있고 두 번째는 실상에 얽매여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관념에도 실상에도 매임이 없는 온전한 자유의 상태인 거죠. 그것을 적용하면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실 온통 삶이다 관념의 작용이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역사에 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미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미학이라고 하는 이 미의 역사를 보면은 미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미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학의 표현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고 본다면은 아름다운 여성 미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 동양에는 동양에도 그런 게 하지만 서양에는 그런 걸 다 분석해 놓은 게 있으니까 서양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미인이라고 하는 보면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달라지는데 문제는 우리는 딱 보자마자 이쁘다 안 이쁘다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내가 이쁘다라고 생각해주는 생각이 관념이다라고 본다면은 그럼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생각해주고 말고도 없이 보자마자 바로 이쁘다 안 이쁘다가 확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도 관념이 작용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관념이냐? 관념은 생각의 작용인데, 가령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관념이지,
생각을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눈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 이쁘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에 여기에 무슨 관념이 있는 거냐. 여기도 관념이 작용하는 거예요. 즉 관념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인식되고 안 인식되고 하고 관계없이 작용은 그냥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인식 여부를 떠나가지고 작용은 그냥 작용이 되는 거예요. 조건과 원인과 조건 작용되면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려고 하는, 깨어 있으려고 하는, 알아차리려고 하는 함이 있으면은 그런 경우는 알아차려지지가 않죠. 함이 없으면은 그것 또한 알아차려진 상태야. 알민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 작용이 되는데, 그거는 왜 그래요? 어릴 적부터 뭐 계속 그런 문화하고 그런 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관습이 몸에 배인 그렇죠. 바로 그것이 관념의 작용이거든. 보이는 것이 그렇다라는 관념 작용, 들리는 것, 보이는 것에 얽매여 있는 거거든. 한 번 전에 제가 태국 얘기를 했잖아요. 태국 어느 산골에는 이 몸무게만이 나간 몸무게가 바로 미인의 기준이. 그러니까 거기는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 몸무게가 막 이만하고 그것을 다들 미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야만 아 이쁘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거야. 몸무게 이리 안 가고 날씬하면은 아 이쁜 것이 아니라 재수 없다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이자마자 그 애들은 조금도 의심 없이 거기서 나고 자란 애들은 그렇게 딱 보자마자 그 몸덩치가 막 이만하면은 아 이쁘다 딱 이렇게 작용하는 거고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다른 데서 온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보자마자 다르게 작용하고 있죠. 이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각작용, 그 생각관념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보이고 들리고 한 그 경험의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관념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밖에 나오면은 그 말에서 벗어나서 하면은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기는 미인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미인이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조금 더 아무도 의심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바로 불편함이 경험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관념으로 인한 불편함이 경험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어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없다면은 그러면 그냥 이런 여자 저런 여자가 있을 뿐이죠. 그럼 어디를 가도 불편한 게 없는 거지. 그리고 어느 여자가 더 이쁘고 어느 여자가 더 안 이쁘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기준이 없으니까 다 그냥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죠. 그냥 다양성이지 그냥. 이것이 바로 관념의 작용인 거예요. 관념의 작용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뭐예요? 바로 판단의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없을 수가 사실 이제까지 저희가 보고 듣고 이런 게 계속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작용이 되잖아요. 작용이 되죠. 네. 그래서 바로 이 깨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작용되는 것으로부터 이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용이 안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작용이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안 되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깨어 있으면 이제 그렇게 판단이 알아질 때 그냥 이게 이렇게 또 알아지는구나 하고 그냥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사님 얘기하시는 거랑 조금 더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만약 관념이 이게 뭐 이렇게 색깔이 그냥 예쁘면 예쁘다 알아지고 이게 또 내 경험 작용으로 이렇게 또 알아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아지지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경험될 수가 있고 내게 옳다고 고집하지 않게 되고 네. 단지 그 상태 그냥 그거를 어떻게 말로 어떻게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그 상태를 보고 그냥 알고 있는 거지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죠. 네.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 분명할 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그걸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산은 산이요. 제일 처음에 산은 산이요라고 하는 거나, 물은 물이요 하는 거나, 뒤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거나,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다를 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이해일 뿐이죠. 스스로의 이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가령 이제 그러한 경우에,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우선 단지 알아질 뿐이냐, 뭔가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거냐라고 하는 그 느낌이 어떠냐, 스스로 알 수 있는 문제죠. 이제 스스로 그것이 그렇게 작용하면 그냥 알아질 뿐인 거냐, 뭔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함이 있는 거냐, 판단함이 있는 거냐, 판단함이 비록 이야기하는 맞는 판단이라 할지라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작용하면 그냥 알아질 뿐인 거냐, 즉 함이라고 하는 이렇게 느낌이 되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냥 판단하면 판단함이 또 이렇게 또 판단이 알아지는 거죠. 자, 그때 관한 그렇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네. 그렇게 확인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인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확인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지만은 그렇게 스스로 그것 또한 분명해지는 문제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좀 삶이 좀 바쁜, 가령 수행이라 하는 것도 바쁘게 느껴지는, 뭔가 좀 힘이 드는, 또는 좀 피곤이 느껴지는, 또는 뭔가 긴장이 있는 이런 거냐,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고 뭔가 신경 쓰임이 없는, 신경 쓰임이 있는 거냐, 어떤 상황마다, 또는 신경 쓰임이 없는 거냐, 그냥 편안함이냐, 그냥 알아지는 대로지 안 알아진다라고 불편함이나 신경 쓰임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확인이 될 수 있는 스스로 분명한 또 한 문제인 거예요. 예, 그렇게 스스로 분명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거예요. 사실은 깨어 있습니다, 알아차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잡으면 잡는다라고 하는 거지만, 하여튼 표현이 이제 잡는다고 하지만은 이 상태에서 그냥 이제 식으니까 찬 기운이 그냥 느껴지죠. 그냥 느껴져요. 말은 찬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표현되는 요 상태는, 여기 지금 느껴지는 것은 차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지금 느껴지는 뭔가
느낌이죠. 사실 느낌이다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하여튼 알아지는 것일 뿐이죠. 알아지는 것이 느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해석해 주는 거지. 말로서 설명하다 보니까 찬 기운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 지금 이게 느껴지는 그 자체는 차다 안 차다라고 그렇게 지금 손이 아는 것도 아니죠. 바로 이 상태를 지금 생각하는,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닦고 있는 이 상황에는 차다, 안 차다, 느낌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없이 그냥 단지 여기서 인식되는, 알아지는 그냥 그 경험일 뿐이죠. 이거는 이거고, 이것을 차다, 안 차다라는 것은 생각이죠. 즉, 우리가 생각이라고 이름하는 이런 거죠. 이것이 있으니까 이 생각작용이 있는 거고, 이 자체의 경험과 생각의 경험은 다른 거죠. 이것이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와 찬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의 경험이죠. 그럼 결국 생각의 경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바로 이것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라고 지금 인식된다면 생각의 인식, 사실 생각함인 거예요. 굳이 그것을 또 해석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해가 되면은 이 생각은 점점 작용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찬 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경험에 있어서. 삶의 경험은 이제 점점 그냥 이 경험 자체이지, 이 경험을 해설하는 작용은 점점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내가 지금 이 손에서 느낌을, 찬 느낌이 그냥 그대로 알아진다라고 가령 계속 해설하는 상태라면은, 그러면 다시 이것이 지금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또 깨어있음이라고 또 해설을 하고 온통 해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생각의 삶인 거고, 이 자체가 점점 피곤해지는 삶이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피곤이 느껴지는 삶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알아지는데 그 다음에 또 차다른 그 생각이 해설이 자꾸 작용한다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 하는 것마다 해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깨어있음인지 아닌지라는 해설도 일어나고 계속 해설이 일어나면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해석을 하고 또 해석이 알아지고 계속 그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한 번씩 이제 관념이 이렇게 뭐 예쁘다, 아름답다, 뭐 여러 가지 관념적인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또 관념적으로 생각하니 그냥 알아지는 거고 안 알아지면 안 알아지는 거고. 네. 그냥 이거를 굳이 뭐 이게 미지근함이 느껴진다, 미지근함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사실 알아지진 않아요. 그냥 그 자체일 뿐이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 그렇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나 경험은 이런 설명이 불필요하고 사실은 그냥 경험되는 그 자체일 뿐이라고. 그러나 이것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면은 그럼 그냥 경험 그걸로 끝나는 거죠. 경험 그대로 끝나면은 차다 안 차다, 좋다 싫다가 없이 그냥 느껴지는 경험 그 자체면은 이 세상에 이로 인해서 불편이 작용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병도 마찬가지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무릎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각 해설함이 없으면은 그냥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미인의 기준이 없으면은 다 이런 여자 저런 여자일 뿐인 거예요. 어느 여자가 더 좋고 어느 여자가 더 나쁘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날씨도 어느 날씨가 좋고 나쁜 날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날씨 저런 날씨일 뿐인 거예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날씨와 관련해서 불편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야 분명히 다르죠. 비 오면 비 맞은 느낌과 따뜻한 햇빛이면 햇빛 느낌이 어떻게 같아요. 그러나 다르다고 해가지고
좋아함과 싫어함이 없다면 좋다 싫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없으면은 불편함으로 경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이것을 말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도 경험도 또 생각의 경험, 찬 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해설의 경험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삶에서 가령 어떤 이쪽인 저쪽인에 따라 가지고 불편함이 경험되게 돼요. 그 다음에 피곤해지게 돼요. 피곤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건 스스로 알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는 문제죠. 네. 그 해석, 이제, 해석함이 있으면 불편해지는 건데, 또 해석함이 알아지면은 이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석함이 내가 함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것이 그냥 알아지면. 그냥 알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진다는 데서 뭔가 경우는, 그러니까, 또 관념, 해석,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깨어있음이라는 생각이 없을 때도 있지만, 또, 깨어있음이라는 생각, 해석, 내가 해석하고 있네,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그걸 갖다가 요약해보면, 생각이 들끓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태만 아닌 생각. 들끓어도 상관없고, 안 들끓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상태만 아니면. 그렇지.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한다라는 상태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예. 해석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그렇지, 일어나도. 자기가, 많이 일어나도 생각한다. 생각 속에 있지만 않으면 자기는 해석이나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자기는 평온하고 고요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래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이 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때는 생각을 하는 상태를 이제 말씀하시는 그때 거예요. 일어나는 그때 해석, 우리는 맨날 뭔가가 알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일어남이 알아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그때 알아질 때마다 계속해서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 되는데, 되게 어느 한순간을 잡아요. 어느 한순간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제 잘 되고 있네.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게 한 번, 두 번까지 이제 잘 되네. 라고 하는 이 순간 잘 되네. 그것이 하는 것이 돼버리잖아. 동시가 돼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오늘 참 수행 잘 됐어. 그러면 수행 잘 됐어 하는 그 앞에까지 알아진 데는, 그냥 잘 알아졌어. 근데 수행 잘 됐어 하는 그 순간, 수행 잘 됐으면 또, 동일시가 일어나 버린 거지. 거기서. 함이 돼버린 거지.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알아질 뿐이면 되는 거야. 단 한마디, 결국에는 단 한마디 그밖에 없어. 왜냐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떤 정신작용은 연기작용으로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작용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은 이거는 이미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알아지고 이 생각에 대한 또 생각이 알아지고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뭐가 알아져도 알아지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